네, z 제곱이 실수냐 허수냐에 따라서 이런 걸 이제 복소수 표현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z 제곱을 이용한 복소수 표현이라고 하는 이 주제도 내신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z의 제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z를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i라고 두고 a, b는 실수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z 제곱을 정리하시면 a 플러스 bi를 제곱을 하게 된 거니까 실수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허수부를 정리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요 EAB를 기준으로 만약에 AB가 0이 아닌 경우랑 AB가 0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AB가 0이 아닌 첫 번째 이 경우는 정확하게 A도 0이 아니고 동시에 B도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요 경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입장에서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그러면은 요 부분이 0이 아니게 됩니다. 일단 EAB가요. 그렇죠? 0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Z제곱이 허수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Z 입장에서 이렇게 가서 보면 여기도 0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Z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 여기 1번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외워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도 가겠습니다.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그러면 Z제곱의 입장에서 잠깐 따져볼게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0이야. 그치? 이쪽은 0이 되는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A제곱만 남게 되고 이 A제곱은 0보다 크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얘를 우리가 Z 입장에서 보게 되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Z는 0이 아닌 실수다. 이렇게 얘기돼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내용 3번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입장 다시 볼게. 이번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A 제곱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B 제곱만 살아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B 제곱만 살아남을 거고 B가 0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게 될 거야. 그러니까 Z 제곱이 음의 실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걸 Z 입장에서 말해보면 실수부가 0이고 허수부 B는 0이 아닌 거니까 Z는 순허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A도 0이고 B도 0이면 Z제곱도 0이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Z 입장에서 말하면은 Z도 0이 되는 거죠. 자, 얘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2번 내용인데요. 2번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1번, 2번이 좀 중요합니다. 네, 3번, 4번은 뭐 워낙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나 여기 1번, 2번 좀 신경 써서 정확하게 조건까지 좀 외우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사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암기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헷갈리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1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번이랑 3번 여기가 이제 꽤 중요할 텐데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면 그렇죠.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편의상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놨지만은 사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0 때문에가 항상 문제거든요.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0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0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0은 부호가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뭐냐면은 A가 0이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좌변 우변이 똑같아집니다. 또는 B가 0 이렇게 따로 나눠서 쓸게요. B가 0이면 어떻게 되지? 마찬가지야. 좌변 우변 똑같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도 똑같아지는 거지. 또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다. 이게 동시에 만족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다.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보다 작거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범위를 잡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좀 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구분해서 지금 하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하면 잘못되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꼭 A가 예를 들어서 0이면 예를 들어 B가 0보다 꼭 작거나 같아야라는 이 말이 이제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A가 0보다 작거나 하고 B가 0보다 꼭 작거나 같아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된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A 값이 0이 되면은 A가 0이 되면은 B가 플러스여도 돼요. 그쵸? 플러스여도 충분히 0은 0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거는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자, 우리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가 합쳤을 때 이렇게 붙여지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3이 있으면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을 쓰고 앞에 다시 뭐가 붙어야 된다? 꼭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그냥 원래대로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네. 자, 다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헷갈림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좀 중요하냐면 요거 이면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은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조금 더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0이면요, B가 플러스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음수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A가 0이면 그 자체로 0은 0이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같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A가 0이거나 또는 A가 0이 아닐 거면은 0보다 작으면서 B는 A는 0보다 크면서 그죠? A는 0보다 크면서 B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요게 같이 만족이 돼야 돼. 그래서 나눠서 생각하십시다. 하나, 두 개.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얘들아 이게 두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가 나왔거든, 그치? 그리고 루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곱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부호를 엄청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복소수 파트에서 루트에다가 제곱이 나온다. 그러면 부호를 엄청 예민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현재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가 1이고요. 그리고 판별식을 써보면 아시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그러면 두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가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된다라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알파 베타가 모두 음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증거죠. 증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파도 그렇고 베타도 그렇고 모두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루트 알파분의 1 플러스 루트 베타분의 1을 지금 제곱을 한 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얘를 앞에 걸 제곱하시면 알파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얘를 제곱하시면 베타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얘랑 곱하기 하면서 두 배를 할 건데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루트 베타분의 1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곱하기를 할 때 말이야,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고 베타도 마이너스 값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반드시
얘로 바꾸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서 루트의 알파 베타가 되고 이거분의 1. 그럼 여기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통분이 될 거고요. 이 상태로 이게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열심히 풀어도 답이 틀리게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좀 신경을 써줘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넣어서 이제 계산 마무리하면 1분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1이니까요, 그렇죠? 1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여기서 개념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복소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복소평면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들으면 대충은 아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글들을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소수를 좌표 평면에다가 대응시킨다. 실수부를 x 좌표로, 허수부를 y 좌표에다가 대응시킨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 말을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z가 2 플러스 3i라고 하는 이런 복소수가 있을 때 허수부를 x 좌표로 보고 실수부 죄송합니다. 네, 실수부 2를 x 좌표로 보고 허수부 3을 y 좌표로 봐서 2,3이라는 좌표에다가 대응을 시키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여기 2,3으로 점을 찍을 거고 여기가 실수축이 되겠지. 한마디로 여기가 이제 허수를 나타내는 허수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1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항상 이 복소평면에 관련돼서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중요하고요. 일단 1번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한 각을 확인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z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걔가 1 플러스 루트 3i다 라고 한번 가볼게.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우리가 좌표로 복소평면에다가 좌표로 만약에 논다고 하면 1, 루트 3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점이 잡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z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z라고 두면은 항상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한다. 첫 번째는 거리를 본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여러분 여기 1대 루트 3이니까 비율적으로 여기가 2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렇죠? 이 거리 확인해주고 두 번째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요 부분이요. 여기를 기준으로 각을 잰다.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니까 지금 플러스 60도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2인 거고 각도는 60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근데 이제 이 복소평면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복소수들끼리 곱할 때마다 말이야. 곱할 때마다 그 곱한 값들끼리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원점에서부터 거리만큼이 그대로 곱해진다. 그리고 각도랑 각도는 회전하면 더해지면서 회전한다. 지금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z가 z1이라고 할게. 내가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고 z2가 만약에 제가 i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z1이 이렇게 되고요. z2를 그냥 2i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z2를 2i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 길이가 요렇게 2가 됩니다. 네. 여기 60도인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z1 자리고요. z2는 2i니까 이거 0,2에 좌표 찍으면 돼요. 그쵸? 그럼 0,2니까 여기에 점이 찍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가 지금 z2가 되는 거다.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은 Z1 곱하기 Z2를 하고 싶어. 그래서 복소평면 안에서 Z, 그러니까 이 복소수끼리 곱해졌을 때 도대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고, 이번에는 여기 이루는 각이 90도인 거 확인되시죠,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1 플러스 루트 3i랑 이 i랑 곱했어.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계산돼서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고, 이렇게 곱해줘서 플러스 2i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루트 3, 2가 되더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2 루트 3, 2가 될 거니까 뭐 대충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 2 루트 3, 2. 그래서 여기에 좌표가 이렇게 찍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Z1 곱하기 Z2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거리를 확인을 해볼게요. 이 거리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가 이번에는 제가 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린 느낌이 약간 다시 수정해 볼까? 자, 너무 이거를 작게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2 루트 3, 2니까 대략 한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럼 거리부터 먼저 확인하실게요. 지금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 루트 3입니다. 그럼 길이는 4가 되겠죠. 이 길이 4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곱해지면서 나온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 있죠. 여기가 지금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요 각이 30도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여기가 60도고요. 이쪽이 60도고 90도거든요. 이렇게 지금 된 거기 때문에 여기가 30도야. 그러면은 여기 x축의 양의 방향 있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각을 재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인 각은 150도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 150도는 사실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원래 Z1이 60도에 해당되는 각이고요. Z2는 90도에 위치한 각이었잖아요. 근데 이 Z1과 Z2를 곱했을 때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어떻게 된다? 더해져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일단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가셔도 괜찮을 거란 얘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보면 아까 그 2번에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얘기에서 제가 만약에 z를 제곱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 i를 제곱을 한 거니까 계산을 하시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2 루트 3 i가 될 거예요. 네, 요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내가 좌표에다 찍으면 마이너스 2, 2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점을 찍어보면은 마이너스 2, 2 루트 3, 여기에 좌표 이렇게 찍히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z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길이 좀 확인해 볼게요. 요 길이 이렇게 확인해 보잖아. 이 길이 확인해 보면은 여기가 1대 루트 3이 될 거니까 여기 길이가 2배가 돼서 4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길이 이번에는 z랑 z제곱이라는 건 z를 두 번 곱한 거니까 여기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였잖아. 그치? 그 2랑 2가 곱해져서 얼마가 된 거다? 4가 된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각도가 60도니까요. 이렇게 기준을 보면은 여기가 120도만큼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아까도 봤지만 여기 60도였단 말이지. 그치? 그럼 그걸 제곱했으니까 60도 더하기 60도 이렇게 돼서 120도가 된 거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소수의 위치를 좀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지금 막 거듭 제곱을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런 복소수가 있을 때 여기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상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보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자, 복소평면을 사용하기 딱 좋은 환경이 이런 환경이에요. 뭐냐면 일단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말이죠.
일단 이 각도 자체가 특수각이죠. 그쵸? 특수각이라고 하면 30도 혹은 45도, 60도, 90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특수각이기 때문에 딱 잡았을 때 표현하기가 좋아. 그치? 뭐 이런 거 말고 뭐 135도도 괜찮고 사실은 뭐 120도도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기본적인 특수각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요 길이가 1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길이가 1인 게 왜 좋냐면은 1을 반복해서 곱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거리가 1로 고정이야. 그치? 아까 말씀드렸죠. 복소수까지 곱하면 복소수끼리 곱하게 되면은 그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계속 곱해지는 결과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거리가 이렇게 1로 고정이 돼 있으면은 얘를 계속 거듭 제곱해봤자 계속 거리는 1 곱하기 1이니까 또 1, 또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또 1, 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이 길이가 1로 고정이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위를 얘가 계속 움직이는 상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걔가 결국 여기가 지금 45도가 될 거니까 얘가 한번 곱해질 때마다 45도씩 계속 회전할 거다. 어차피 거리는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Z, 여기가 Z제곱, Z의 세제곱, Z의 네제곱, Z의 다섯제곱, 여섯제곱, 일곱제곱, 여덟제곱, 또 여기가 Z의 아홉제곱, Z의 열제곱,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복소평면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Z를 4제곱했을 때는 이쪽 위치로 갑니다. 근데 여기 위치가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부가 마이너스 1이고 허수부가 0인 거기 때문에 숫자로 치면 마이너스 1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Z의 8제곱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죠. 지금 얘는 좌표가 1,0이야. 실수부가 1이고 허수부가 0이다. 그러니까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복소평면에 대한 기본 베이스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